근데 질의하기 전에 그 박경훈 정무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정무실장입니다. 일단 질의는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께 먼저 드릴게요. 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있죠. 네. 거기서 부패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일을 하도록 시켰다면 그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이 맞죠?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인즉슨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돼서 이것도 이제 처벌 사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봐주세요. 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 비서실 내에 3호 대응팀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 내용만 보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3호 대응팀,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 행위나 이 기구를 만든다면은 가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부패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박경훈 정무실장님, 네, 박경훈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3호 대응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다음 슬라이드 봐주세요. 지금 얘기를 보면은 들어보면 이 비서실 내에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 조직들이 활동을 하는 걸로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아닌 거는 맞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주세요. 예. 네. 저희 실이 정무실이라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부의 정무적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총리님 개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과 결심을 보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네. 특히 이게 뭐 개인적인 거나 사적인 일이라면 더더욱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저한테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리실에서도 관련 발언이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답을 해왔어요. 실제로는 대신해서 3호 대응팀이 꾸려졌었다고 치면 이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도 이 행위 자체도 부패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권익 위원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국무총리께 좀 여쭤볼게요. 한덕수 총리 3호 대응팀이 꾸려진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패 행위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예. 네. 조정 실장님 혹시 3호 대응팀 관련해 가지고 뭐 제의를 받거나 지시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뭔가 말씀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3호 대응팀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권익위원장님, 그 한덕수 총리 3호 대응팀 관련해서 혹시 권익위로 부패행위 신고 들어온 것 있나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기사화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런 관련된 사실을 저는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게 꼭 국무총리 비서실이 아니어도 국무조정실이라도 또 다른 어떤 조직이라도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목격 지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님 질의 시간에 나왔지만 이게 정치적인 행위를 공무원이 하면 안 되고 하게 되면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공소시효도 깁니다. 10년이라서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패 신고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실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냥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비실명 제도가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그 추가 질의 안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월 25일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산 정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 그리고 나서 4월 24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안전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오늘도 국무총리 비서실에 누가 뭐 사퇴를 할 거니 많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노코멘트,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무슨 3호 대응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도 한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빨리 나올 거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회에 이런 혼란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무슨 3호 대응팀 리스크 관리팀이 있다느니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비서실에서는 또 줄사퇴한다는 게 예고되어 있다고. 아까 누굽니까? 공보실장님. 공보실장님이 사표를 내진 않았지만 사퇴를 한 건 아니지만 사표 의사를 보여서 회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기사의 진위를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 진위가 아니고 사실을 아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저는 어떤 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를 아니, 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르겠다고 대부분 저는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가지고 저는 뭐 총리께서 아까 3월 25일 날 말씀하신 그대로 국정 현안에 매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국정 현안에 매진한다는 거하고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자, 우리 뭐 여기 우리 김용만 의원님 말하는데 3호 대응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총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